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고품격의 부부방송 너와 더하다. 수의사 정현규. 안수의사 이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네. 저번에 방송 나가고 보호자분들이 네. 오랜만에 돌아와서 너무 좋았다. 우리 원장님은 TV로 봐도 너무 잘생겼다. 네,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저한테는 실물이 더 낫다 하시더라고요. 이거 좋은 거죠? 뭐 좋은 거겠죠? 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네. 네, 이제 뭐 열대야에 시달리면서 정말 더운 여름이 시작이 되었는데 7월이에요. 네. 저희 1층 미용샵에도 미용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근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우리 아이들, 반려동물 아이들은 털이 정말 많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더위를 더 많이 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철 건강관리법을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많이 더워지고 그리고 네. 여름에는 장마가 있으니까 습하죠. 네, 습하기도 하고. 특히 부산은 제가 서울에서 살다 왔잖아요. 이 네. 습도가 와 어너더 레벨이에요. 정말. 네. 저세상 습도라고 할까요? 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습도도 높고 덥고 하기 때문에 음. 피부 질환도 잘 생기고 또 다른 질환에도 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보호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네.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예전과 마찬가지로 질의 응답. 네. 네, 이렇게 한번 재미있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원장님께서는 항상 강아지들에게 산책을 처방하라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우리 반려견들한테 산책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름에 너무 덥잖아요. 이럴 때도 산책을 계속 해야 되는 게 맞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산책은 강아지들한테 필수이기 때문에 네.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네. 다만 그 온도가 너무 높은 한낮 11시에서 한 2, 3시까지 3시까지. 네, 그럴 아스팔트가 때는 이렇게 뜨겁게 되니까. 네, 바닥도 굉장히 뜨거워지기 때문에 네. 걷기도 힘들고 화상이 물 수도 있어서 그 시간대는 피해 주시고 네.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지고 난 이후 저녁 때 이후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신발을 신기는 것은 좀 도움이 될까요? 혹시 내가 불가피하게 이제 그 시간대에 좀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신발을 신기면 좀 괜찮을지. 신발을 신기면 이제 발바닥이 뜨거운 걸 막아줄 수는 있으나 네. 강아지들은 땀샘이 발바닥 일부만 있거든요. 그래서 열 발산을 좀 방해할 수 있는 단점도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신발을 신기는 게 좋을 수는 있지만 또 그만큼의 단점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 보호자님들이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원장님, 제 생각에 네.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미용이 늘어나는 이유가 사실 미용이 두 가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좀 더워지니까 네네.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이 털을 밀어줘서 좀 아이들을 시원하게 해주고 싶다, 이런 또 보호자님들의 니즈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강아지, 고양이 미용이 필수일까요? 여름에? 사람도 마찬가지로 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반려동물들도 네.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반려동물이 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다. 근데 털도 긴 장모종이거나 또 이중모다. 이러면 털을 깎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그 체질이다 아니다를 혹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원장님? 네. 여름철에 특히나 더 헥헥거린다든지 그리고 시원한 곳을 찾아간다든지 그런 걸로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고양이는 물론 장모종도 많고 이중털이긴 한데 미용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경우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우리는 여름에 선풍기, 에어컨, 서큘레이터 정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강아지, 고양이들이 그 선풍기가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면 에어컨을 틀어주는 게 그래도 비교적 효과적이라는 말인데, 네. 근데 혼자 있을 때 또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 보호자분들이 외출했을 때 우리 아이들 에어컨을 틀어놓지 못할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낮 동안에 보호자분들은 안 계시고 반려동물만 있는 경우, 그렇다고 이제 출근 전에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자니 전기세가 만만치 않고 그렇죠. 네. 네. 선풍기를 틀자니 뭐 사고로 넘어지거나 해서 그 불이 나거나 고장의 위험성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에어컨이 좀 더 좋긴 한데 만약에 너무 우리 아이들이 한낮에 더워한다. 네. 그러면 요즘 또 에어컨이 잘 나오는 게 예약 설정 있잖아요. 네. 그렇죠. 더운 그 한낮 동안에만 잠깐 뭐 한두 틀어주고. 시간 해놓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리고 더위를 식혀줄 만한 시원한 물품들을 근처에 좀 놔두시면 좋겠는데요. 시원한 반려동물 전용 그 대리석이 있어요. 대리석판. 네. 그런 걸 깔아주거나
그런 딱딱한 거를 좀 싫어한다. 그러면은 쿨매트 같은 제품도 있습니다. 예, 그런 걸 깔아주면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생수병에 물을 넣고 얼려서 예, 그거를 근처에 그냥 놔두시면 시원한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되게 신기한 게 애들은 왜 여름에는 차가운 곳을 기가 막히게 알고 겨울에는 그 왜 바닥이 이렇게 난방이 되면 그 부분 뜨거운 데 가는 걸 정말 잘 알더라고요. 네. 가 있네 하면 여기가 뜨거운 데고 어디 가 있네 하면 차가운 데고 그래서 이제 본능적으로 진짜 그렇게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동물적인 감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원장님 우리 사람들도 너무 더우면 입맛이 없다. 네. 그래서 쓰리복 챙기잖아요. 쓰리복. 초복, 중복, 말복, 쓰리복. 네. 근데 우리 아이들도 좀 여름이 되면 이렇게 입맛이 떨어지고 이런 아이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럴 땐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삼계탕을 먹을 수도 없고 그죠? 네. 네, 사람과 마찬가지로 반려동물들도 더워지면 네. 대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입맛도 떨어지고 그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열이 날 수 있으니까 활동량도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소모되는 에너지도 별로 없으니까 먹는 양도 줄어들 수가 있겠습니다. 더위를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원한 거 놔두고. 네, 에어컨을 틀어서 실내 온도를 적정 온도 24도, 26도 정도로 맞춰준다거나 물그릇에 얼음 맞아요. 예, 얼음을 놔두면 물 먹을 때도 시원한 감을 느낄 수 있고 가끔 뭐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얼음을 핥아 먹기도 해요. 맞아요. 그러면서 더위를 식힐 수도 있습니다. 네. 원장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은 좀 기력이 없고 이렇게 자꾸 못 먹고 할 때 수액을 맞잖아요. 네. 근데 우리 강아지 고양이들도 그런 영양수액 이런 걸 맞으면 좀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못 먹고 할 때는? 음식으로 에너지를 잘 섭취를 못할 경우에 네네. 수액을 맞춰서 몸에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활력도 돋워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좋네요. 네, 참 세상이 좋아졌어요. 네. 네, 원장님 제가 듣기로는 사람처럼 강아지 고양이도 열사병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 열사병 증상이 나타났을 때 혹시 집에서 응급처치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병원 오기 전에. 네. 우선 이제 열사병은 햇볕이 강하게 내릴 때는 바깥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온도가 높은 곳에서 장시간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겠는데요. 맞아요. 원장님 그 차 안에다가 네. 아이를 잠깐 두고 내렸다가 아이가 사망을 하는 경우도 제가 뉴스로 접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건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을 하고 몸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그 온도를 내려주기 돼요. 위해서 네. 뭐 차가운 수건, 물에 적신 차가운 수건을 몸으로 적셔준다든지 네. 빠르게 바람을 쐬준다든지 해서 체온을 빠르게 낮춰주면서 빠른 시간 안에 병원에 데려가시는 게 네. 중요하겠습니다. 진짜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차 안에는 절대 아이를 두면 안 되는 게 맞죠? 네, 여름에는. 맞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 듣고 제가 생각한 게 조금 무거울 수도 있겠지만 산책 갈 때는 조그만한 아이스팩이라도 들고 다니시면 괜찮겠다 싶어요. 네, 아이스팩 네. 아니면 뭐 얼음물, 얼음물 같은 거를 이제 챙겨서. 응급 상황이 왔을 때 바로 처치가 가능하니까 네. 보호자님도 드시고 아이들에 대한 응급 처치도 가능하고 보호자님도 꼭 얼음물 하나씩 가지고 다니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원장님 지금까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럼 마지막으로 조금 여름철을 더 신경 써야 한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이런 것들은 좀 신경 써 달라라고 보호자님들께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네. 그 앞서 말씀드린 열살병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는 배탈, 식중독도 많이 걸릴 수 있기 사람도 때문에요. 마찬가지죠. 네. 특히나 습식을 위주로 하는 반려동물인 경우에 여름철에 그 캔 같은 습식 사료를 오랫동안 놔두면 금방 변질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소량씩 한 번에 먹을 만큼만 주시고 그리고 건사료도 마찬가지 여름철에 의외로 또 빠르게 상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건사료 보관도 중요하고 물도 먹고 나서 남은 물이 오래 있으면 세균 번식이 세균 때문에 되죠. 네네. 상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예. 물그릇, 밥그릇도 자주자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여름철에 음수량을 늘려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 물 먹는 양을 네. 늘려달라는 거죠.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피부병, 기병도 좀 잘 걸릴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저희 병원이 통계를 내보면 여름에 네. 확 느는 진료가 네. 피부병, 기병. 여름철이 덥고 습하다 보니까 세균 곰팡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기세정도 정기적으로 해주시고 목욕도 자주 해주고 잘 말려주시고 피부 청결에도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겨울에도 꾸준히 해야 되지만 심장사상충 외부기생충. 네네. 네, 이제 모기가 들끓는 여름이고 또 산책을 또 많이 데려가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안 해주셔서 정말 너무 안타깝게도 하늘나라에 네. 간 아이들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경각심에 저는 좀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심장사상충 외부기생충도 지금처럼 꾸준히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안수의사답죠? 네, 맞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어떠셨나요? 지난번보다 훨씬 좀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마음이 편한 게 느껴지네요. 오늘 우리 굉장히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네. 여름에는 사람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탈이 많은 계절이니 네. 건강한 여름을 꼭 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원장님 인사드릴까요? 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고품격의 부부방송 너와 더하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구독 꾹! 끝!